예, 방금 소개받은 강성만입니다. 예, 저 업무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래 취업 특강이나 그런 자리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오늘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소개한 건순용 씨가 저희 회사 이제 사원인데 저는 이런 자리인 줄 모르고 그 승낙을 했어요. 이제 부탁을 해서 그걸 맨정신에 했으면 제가 거절을 했을 텐데 술 마시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때 기분이 좋아서 승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려운 부탁할 때는 술자리에서 하면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성격인지는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취업 특강이나 이런 거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 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네요. 여기 전부 그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죠. 대학교 그래서 뭐 인생 이야기란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10번째로 아는데 그 전에 이제 아마 그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나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저는 이제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인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직장을 중심으로 제가 느낀 부분 그리고 아마 여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취업 준비할 때 이제 뭐 도움이 될 이야기 뭐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계명대학교를 이제 나왔어요. 그 88년도 졸업인데 그에 이제 그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해서 한 3년 6개월 정도 부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남자 직원이 한 20명이 되고 여자 직원이 1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남자의 로망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총각이 한 5명이 정도 돼요. 그리고 한 110명 정도가 처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죠. 인기가 좋았는데 제가 3년 6개월 첫 직장 생활을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아마 제 자의로 나오긴 나왔지만 이제 좀 실패한 직장 생활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영천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화신에 이제 입사를 하면서 그때는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르게 좀 해야 되겠다 남들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92년도 1월 10일 날 이제 화신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제 자랑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희들 이제 회사 연예이라고 있죠. 회사의 어떤 역사를 연도별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췌한 부분인데 거기 한 5가지 정도가 제가 이제 참여한 프로젝트가 그 연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92년 1월 10일 날 이제 그 입사를 해서 94년도 저희들이 1월 달에 기업 공개를 했습니다. 기업 공개라는 거는 회사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업무인데 보통 회사에 딱 한 번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했고 이제 그 업무가 끝나고 이제 격리부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매부서로 갔다가 그 다음에 회사에 이제 ERP라고 하는 이제 전산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산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모르는데 거기 또 이제 차출이 돼서 이제 3일 만에 그 팀으로 옮겨가지고 그 업무를 했고 그 업무를 끝나고 이제 ERP 프로그램이 이제 깔리고 나니까 이제 인사팀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옮겨져가지고 지금 12년째 이제 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처음 그 인사팀에 갔을 때는 인사팀이 아니고 인사총무팀이더라고요. 직원이 이제 3명이 저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사 업무를 어떻게 할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다가 이제 2005년 1월 달에 인사팀을 이제 분리를 했고 지금은 그때 직원이 이제 4명인가 있습니다. 여사원이 2명, 남자 사원 2명인데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6년 정도, 만 7년이 됐는데 지금은 총 11명의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이제 미래 전략 그 TFT 장까지 지금 뭐 같이 맡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은, 제가 요즘 이제 신입사원들 보면은 신입사원들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학교에 이제 학점, 그 자기 경력 개발, 그리고 어학, 그리고 어떤 자격증,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데, 왠지 그 조금은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이 이제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그 나중에 직장 생활을 아마 할 텐데, 최근 그 지난주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대기업 입사자들 중에 1년 이내에 이제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18%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 5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아마 첫 번째가 이제 적성이 안 맞지 않다. 두 번째가 뭐 복지, 급여가 맞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진학할 때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과나 또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는 과, 그런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입사가 되더라도 회사에서 이제 그 부서를 배치할 때 그 부서를 배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100% 노력을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해보고 힘들다. 결국 그 힘들다는 게 이제 적성에 맞지 않다. 그때부터 이제 그 업무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적성이라는 거는 본인한테 딱 100% 맞는 그 일은, 직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이제 맞추느냐, 거기에 이제 내가 적성을 맞추는 거지, 적성이 나를 맞추는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나중에 이제 그 직장을 구할 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과연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가 내가 가진 재능을,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걸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 화신에 입사를 해서 초기 한 7분 정도 부서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90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뭐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별도로 있지만, 그때는 이제 부서에서 뭐 좀 돌린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이동을 주로 시켰습니다. 이동을 시켰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굉장히 저평가를 하죠. 부서를 이제 많이 이제 옮긴 사람들은. 근데 저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새로운 업무가 일단은 좋았고, 또 거기 가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게 되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가 옮겨질 때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이제 업무들입니다. 뭐 격리, 뭐 전산, 구매, 뭐 주식 업무, 마지막 인사 업무까지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데, 좀 운이 없다면 없고, 지금 봤을 땐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제 전임자들이라,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그 전임자,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빠지면은 보통 이제 한 사람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짧으면은 1개월, 길면은 한 3개월 정도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 길면은 일주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으면은 한 2, 3일.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뭐 퇴사를 해버리고 다른 부서로 가고. 그래서 거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훨씬 좋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그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은 그 업무를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 선배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선배가 했는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틀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기존 선배의 어떤 틀을 깨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위에 선배가 없기 때문에, 고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어렵지만도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던 어떤 그런 방식을 버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이제 그 설계를 하니까
굉장히 더 재밌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새로운 업무를 그렇게 설계를 한다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아마 부서를 이렇게 이제 바꾸고 제가 가서 이제 그 바뀔 때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가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만 이제 이렇게 배우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이제 쉽게 접근을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업무의 본질을, 이 업무의 가치를 증가시킬까, 극대화시킬까. 그래서 굉장히 그 고민을 저는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향이 잡히면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고에 주저함도 없이 그 방향으로 이제 일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서가 이제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어떻게든 바뀔 때마다 제가 이제 한 어떤 그런 족적들, 뭐 남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이제 납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팀에 와서도 좀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도 처음에 3명이서 하던 업무가 이제 10년 만에 그렇게 이제 뭐 11명, 거의 이제 업무가 굉장히 늘었죠. 그렇게 되기는 사실 이제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 이제 만들어가는 그 업무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사에, 물론 이제 대기업들보다는 조금 틀이 이제 안 잡혔지만, 그런 어떤 인사 업무의 틀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이제 재밌었고, 또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그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 제도를 만드는 게 재밌었고, 또 그런 제도들을 우리 직원들이 이제 다 따라와 주는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람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까지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직원들도 이제 고생은 많이 이제 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직원들이 좀 다른 부서보다는 좀 정예가 돼 있고, 또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뭐 전공이나 앞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적성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가야만 된다는 거죠. 어떤 기업에서 이제 직원들 채용하면서 직원들 입맛에 맞는 그 일을 시킵니까? 그런 이제 그 직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어떻게 증가시킬까? 그리고 많은 고민을 이제 하면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금방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해라,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들이 이제 근육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치고 자기가 이제 안 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든 기획을 하든 그런 어떤 처음 어떤 그 사물을 보고 아니면 어떤 그 추상적인 업무를 보고 그걸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연습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되려면은 항상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실행할까. 그리고 이제 그 실행까지 어떤 그 계획이 끝났으면 그걸 또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습관처럼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직장에 가면 위에서 이제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이제 그 일을 주죠. 일을 주는 순간에 머리에서 이제 막 돌아갑니다.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을 이제 그 조금 이제 못한다고 이제 그 조금 직장에서 이제 그 저평가 받는 그런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주면은 한 50%밖에 못해요. 어떤 직원은 한 80%에서 100%까지 합니다. 어떤 직원들은 150%, 200%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를 이제 조직에서는, 회사에서는 그 평가를 이제 고평가를 하느냐.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이제 뭐 책에도 많이 나오죠. 책에도 많이 나오고 주위의 선배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이제 근육화가 되기 위해서 이게 머리가 움직여 가지고 생각이 뭐 움직이고 실행하는 것보다 이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그만큼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쉽게 뭐 직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갈 때마다 이제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한 4% 정도 나옵니다. 4%.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적게 나오는데, 뭐 남들은 이제 뭐 적게 나오니까 뭐 회사에서 관리를 잘하지 않냐. 근데 실질적으로 뽑을 때도 조금 뭐 스펙을 이런 낮게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회사가 이제 영천에 있거든요. 영천에 있고 한 4, 5년 전에 저희들도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한 15%, 20%까지 가서 굉장히 이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위에 이제 그 경영하시는 분들은 고스펙을 이제 원했습니다. 고스펙을 원했는데, 근데 이제 고스펙자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립니다. 실질적으로 1년 내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한 게 중간 스펙을 뽑아서 고스펙자로 이제 회사에서 키웁시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는 그런 어떤 기회 비용들을 교육훈련비로 이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비를 이제 한 배 정도 증액을 시키고 직원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급여나 복지나 어떤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한 4, 5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직률도 떨어지고, 지금 이제 신입 사원들이 이제 뭐 다음 주 저희들도 이제 하반기 공채가 들어가는데, 신입 사원들 프로그램 중에 저희들은 이제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제 건순영 씨도 이제 뭐 교육을 받았지만도 저희들 이제 신입 사원 뽑으면은 4주간 이제 그 영천에 그 합숙 교육을 시키는데, 그 신입 사원들이 5시에 마치면 할 일이 없어요. 영천에 할 일이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뭐랄까 다른 쪽에 지금 이제 확보해 놓은 거 외에 더 좋은 게 없을 계속 눈을 돌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풀기 위해서 이제 걔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한 2주 정도 합니다. 간담회를 이제 2주 정도 하는데 한 4명에서 5명 정도,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하는데, 그때 간담회 하는 한 2주 정도 되면은 보통 한 5시 반부터 한 12시, 늦으면은 뭐 한 1시까지 한 6시간, 7시간을 걔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명, 한 너댓 명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보통 한 명씩 이제 따라가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직원들은 이제 힘들다고 이제 다 포기를 하고 안 따라오죠. 그런데 저는 계속 갑니다. 가고 같이 이제 소주 한잔 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왜 그 직업관이랄까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장단점들을 다 이야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라. 뭐 그런 어떤 작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역 어떤 그런 중견기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직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봉급을 많이 준다고 뭐 복지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걸 이제 그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도 이제 어떤 그 회사의 조직이 이제 안정화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저 부서를 돌면서도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아마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신입 사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인생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인생관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제대로 사는 걸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이제 죽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종교는 이제 믿지 않지만 뭐 윤회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자기라는 존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짧은 그 인생 동안 그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인생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생의 한기가 20년을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한 30에서 50 사이. 예. 보통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는 나이가 남자로 치면 한 28세 요즘. 예.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합니다. 하고 뭐 신입사원 한 1, 2년 이제 하다가 한 30 초반부터는 자기 일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뭐 일을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왜 50까지냐면은 50이 넘어가면 일단 체력적으로 일단은 이제 좀 떨어지죠. 체력적으로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눈에 밟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래 위로. 밑에 직원들이나 위에 상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저도 이제 회사에 있는 이제 상사들 이제 뭐 임원들 이래 보면은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저렇게 소신도 없고 왜 저렇게 이제 좀 모르냐.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렇게 올라가면은 또 그래 될 것 같아요. 예, 누구라도.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되면 나이 한 50 정도 넘어가면은 지금 웬만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이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한 요즘 같으면 한 35세, 40세 예, 넘어가면은 이제 전문 직종 아니면 이직하기 어렵습니다. 이직하기 어렵고 50 넘어가면 뭐 더 할 나이가 없겠죠. 예, 이직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이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가치관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죠. 이제 애 있으면은 애 키워야 되고 뭐 그때 되면 한 대학생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이제 못 살고 이제 아래 위로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직장 생활 예를 들면은 들어와서 그 신입사원 때부터 해서 이제 그런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대리되고 과장되고 차장되고 뭐 부장팀장되고 그렇게 해서 임원 달면 이제 50이 넘는 거죠. 보통 뭐 한 20년이 넘으니까. 그럼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성공했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본인은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살았느냐. 뭐 제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꼭 그렇지만 않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그 자리까지 그렇게 눈치 보고 참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또 은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길어봤자 이제 한 뭐 5년에서 10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면은 또 할 게 없죠. 그때부터 이제 노후 준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단 한 번의 자기만의 인생인데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냐.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 잘 못 느끼고 삽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삶이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딱 지금 인생이 시작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취업하고 1년 1년 가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근데 한 50 정도 돼서 딱 살아온 걸 돌이켜 보면은 남들처럼은 살아왔겠지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래 보통 보면 이제 뭐 30대 초반에 요즘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 보면은 그 대부분 빚을 내가 집을 사더라고요.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그러면은 보통 요즘 이제 그 저 동호지구나 이런 데 가면은 뭐 CG 쪽에 가면 한 2억 정도 하더라고요. 2억 정도 하는데 보통 집에서 한 1억 정도 이제 보태주고 자기가 이제 또 빚을 냅니다. 한 1억을 이제 빚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도 이제 뭐 해야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림도 살아야죠. 그리고 빚을 갚아야죠. 그렇게 이제 빚 갚으려고 하면은 한 10년 이상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때 되면 이제 자기 집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그 10년 동안 그 참 재밌게 살아야 되고 진짜 멋지게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 될 그 10년이
요즘 보면 대부분들이 그 쪼들려 가지고 예. 그래서 직원들 보면 좀 어떨 때는 좀 안쓰러워요. 회사에 8시 출근인데 대구 있는 직원들 같으면 6시에 일납니다. 6시에 일나서 뭐 씻고 이제 6시 반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영천에 들어오면 7시 반. 그러면 보통 근무를 몇 시까지 하냐면 한 7시 반까지 하거든요. 7시 반 돼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뭐 한 9시 반 정도 되죠. 그러면은 뭐 씻고 자기 바쁩니다. 그 생활을 이제 뭐 계속 뭐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를 그렇게 일에 치이고 또 집에 오면은 이제 돈 걱정하고 이제 뭐 빚을 갚아야 되고 또 관리비 나오면 관리비 내야 되고, 그래서 뭐 월급 받으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밖에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항상 쪼들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10년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나아지느냐.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또 애가 크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동호지구, CG 쪽에 가면은 보통 한 요즘 애 2명 놓잖아요. 과외비만 15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좀 적게 하는 데가.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연봉이 한 5천 정도 잡고 과외비만 이제 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과외비만. 그러면은 저 부부 간에 그 직원이나 이제 직원 와이프 간에는 사실 뭐 어떻게 딴 데 눈 돌릴 여유가 없죠. 애한테 이제 올인하고 애를 잘 키워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또 살아갑니다. 50까지. 50까지 살아가면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애 이제 결혼시켜야 되죠. 예, 폭탄 2개가 딱딱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깁니다. 예, 그 결혼 미천된다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집에 이제 뭐 할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이러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이제 산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요즘 이제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한 3, 40년 전에는 애 잘 키워놓으면 애가 이제 부모를 이제 공양한다고 하죠.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따로 놉니다. 부모 따로, 자식 따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식을 키워놨는데, 이제 뭐 남아있는 거는 뭐 작은 전셋집 하나고, 이제 연금 나오는 거 조금. 그리고 이제 머리는 이제 흰머리가 이제 뭐 덮였고, 예. 그럼 그 사람 인생은 과연 무엇을, 자기가 딱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을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았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교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죠.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왜 음치나라는 말이 나왔느냐. 음치나라는 말 나오면 기분 나쁘고 불행하죠. 그게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 항상 사람인 이상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살게는 돼 있습니다. 내보다 잘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좋은 직장 간 사람. 심지어 뭐 요즘 뭐 가방까지도 비교를 하잖아요. 뭐 누구는 명품 가방인데 나는 이거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비교를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비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아지는 게 있느냐. 예,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사이가 건강에 안 좋고, 그게 조금 또 이제 더 열받으면 이제 술을 한 잔 마셔야 되니까, 예, 간에 안 좋고, 또 술값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이라는 말은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갈까, 내가 뭐 재미있게 내 인생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떤 정해진 틀이란 거에 이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진 틀이란 것은 뭐 주위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지, 여기 계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의 의미는 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은 재밌는데 왜 구태여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거에 내가 시간을 뺏기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굉장히 조금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뭐 좋은 책 많지 않습니까? 좋은 책 나오고 요즘 TV에도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한쪽 귀로 듣고 이제 한쪽 귀로 흘리는 거죠. 그거는 TV에 나와 있으니까, 책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저렇게 못해.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나만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춰 살면은 이제 행복한 거죠. 그리고 지금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학교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뭐 취업 상담이나 이런 걸 해보면은 간혹 이제 뭐 간혹이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학점이나 이제 의학이 안 되는데 뭐 회사에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죠. 못 들어온다. 예,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 고집을 안 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지나간 거는 지금 할 수 없거든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그 학점이 이거 저 뭐라 하죠? 새로 미는 뭐 저게 있다 하대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저 방학 때 들어가지고 학점 지우고 다시 이제 뭐 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지나온 자기가 해온 일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은 이제 뭐 커버는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남들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라.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정말 로또 사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거기는 구직난이 심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런 쪽에는 이제 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가서 뭐라도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은 요즘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중소기업 갈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데 계속 대기업에 원서를 냅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대기업에서도 서류가 이제 뭐 아예 보질 않죠. 요즘 1년 지나면 안 보거든요. 졸업하고. 저희들도 한 1년 6개월까지는 보는데 2년 지나면 거의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자기가 안 되는 것을 하면서 뭐 그걸 또 이제 한쪽에서는 도전이라 하더라고요. 뭐 요즘 무한도전 그죠? 그거는 무모한 도전, 무모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그런 열정과 그런 무한도전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는 걸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열정과 노력이 아니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명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또 거기에서 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 직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와신 상담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왔는 거는 다른 친구들보다 뒤졌는데 앞으로 갈 길까지 뒤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길은 뛰면 뛸수록 이제 뒤처지는 길이죠. 그때는 이제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나만의 길을 찾아갈 거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지금 1, 2년 늦었다고 해가지고 크게 바뀌는 거 있습니까? 요즘 뭐 기업들 보면은 같이 들어왔는데도 이제 뭐 진급하는데 뭐 과차장 되는데 5년, 6년 차이 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취업도 이제 전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묻지마 지원해가 되지는 않고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사원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사원들 같은 경우 요즘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잘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 조금 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일단은 여기서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내 용돈 정도 하고 뭐 이래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때부터는 뭐 이제 가정으로 전업주부가 돼야지. 실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요즘 이제 여성들도 이제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살려고 했던 그런 가치관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지금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간섭에 자기 스스로가 갇혀버리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보통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것을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나면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한 지금부터 한 30년 지나면은 틀림없이 후회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를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맞춰가 전략을 가지고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지금 많은 어떤 이제 그런 취업 관련 뭐 책이나 아니면 우리 자기계발 인생 관련 책들이 있죠. 왜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지 아십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계발 도서나 뭐 어떤 에세이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메시지 자체는. 그런데 그거를 나오면은 그 책을 봐야지만 내가 바뀌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책을 사고 그 사람들 강연을 듣고 그렇게 해봤자 그게 바뀌는 거는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하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뭐라도 한 가지를 내가 하겠다. 그럼 거기에 한번 미쳐가지고 빠져버려야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노력해서 가는 것은 남들하고 뭐 경쟁에서 뒤처지는 방법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인생을 내 방식대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남들하고 뭔가 하나는 틀려야 되거든요. 뭔가.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가 이제 실천이 아니겠냐. 우리가 보통 생각만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작은 거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근데 실천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 뭐 우리 이제 여학생들 계신데 다이어트 예? 계속 뭐 도전해 보셨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직장인들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운동하는 거거든요. 매일 운동 거 한 30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시간 날 때 해야지 하면은 그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책들을 보고 뭐 어떤 그 직무지식을 쌓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계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가장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직장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직장에도 이제 뭐 요즘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이제 직원, 이제 못하는 직원이 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잘했느냐,
요즘 이제 신입사원 뽑으면은 말 잘하죠, 영어 잘하죠, 기본적으로 뭐 학교에서 공부 학점 어느 정도 했죠, 자격증, 해외 어학연수 다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기본 조건을 갖춘 친구들이 입사를 해가 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느냐, 상위 10%와 하위 10%로 갈라지느냐. 이제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이 있겠지만도 인간관계에서 저는 그 답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이제 팀장이 일을 주거든요. 이제 어떤 이제 가벼운 업무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이제 숙제를 받았어요. 다음 주 이제 뭐 금요일까지 숙제를 해라.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자기 혼자 이제 끙끙거리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자기가 이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팀장이나 이제 그 상사한테 이야기를 하죠. 예.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세련되게 하면은 뭐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소주 한잔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보통 상사들이 거절을 잘 안 해요. 그럼 같이 가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마시면서 부탁이라 했죠. 그것은 이제 물어보면 잘 대답합니다. 팀장이 다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제 저 답안지를 거의 이제 보고 시험 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이 딱 돼서 이제 A와 B 두 사람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제 혼자 한 A라는 친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혼나겠죠. 정말로 우수한 친구가 아니면 혼납니다, 대부분. 근데 B라는 친구는 뭐 칭찬을 받겠죠. 또 뭐 한 2, 3일 전에 같이 술도 한잔 먹겠다. 약간 친하니까 이제 좀 봐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상사들의 느낌이 뭐냐면은 저 친구는 이제 일 저게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하게 표현을 이제 하면은 사람 간에 이게 이제 불신이 쌓입니다. 신뢰관계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자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꾸 꼬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 싫고, 회사 가면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그걸 이제 몇 번 당하다 보면은. 근데 B라는 친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서스럼없이 친해지죠. 뭐 소주 한잔 합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잘 돼요. 그러면 팀장은 이 친구는 업무를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다. 저 친구는 굉장히 편협되고 고집이시고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업무는 계속 이제 B라는 친구한테 줍니다. 그래서 회사 일에서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기개발 항목이 직무를 통해서 자기개발입니다. 뭐 책을 보고 영어가 아닙니다. 새로운 직무를 맡아야지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쌓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한 친구는 뭐 계속 업무를 이제 다양한 업무를 못하게 되고 또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럼 팀장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좋은 평가를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입안의 해처럼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줍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5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대리 진급할 때 이 친구는 안 되고 저 친구는 대리가 되죠. 그렇게 또 이제 한 3년, 4년 지나면은 저 친구가 대리 달면은 한 친구는 이제 차장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A라는 친구는 회사에서는 이제 거의 왕따 비슷하게 됩니다. 왕따 비슷하게.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퇴출 대상으로 분류가 되겠죠. 또 한 친구는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엘리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제가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도 대부분 이게 회사에서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A와 B의 차이점은 뭐였냐? 인간관계였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나는 항상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가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거기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특히 경상도 쪽에는 굉장히 조금 뭐 딱딱하죠. 예, 고지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접근을 안 해요. 특히 상사들은 접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먼저 접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약간 어색하고 부끄럽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근육으로 만들어요. 연습을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먼저 접근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직장생활에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은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영어도 중요하고 이제 뭐 전문 지식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뭐 저 김 팀장님하고 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왜 좋으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획일화가 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직장에서 거의 11시간 정도 보내거든요. 예, 어떨 때는 이제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 친구 만나기도 안 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상태로 이제 뭐 몇 년 지나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획일화가 되고 경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면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자산을 여러분들은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임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끌고 가느냐. 지금 여기 모였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자산들을 여러분은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자산을 이제 불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자산을 이제 다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인간 집단에서나 항상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100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갈라져요. 근데 결국 성공한 사람은 힘들겠지만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뭐 작은 모임이지만도 결국 이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100이라는 어떤 그 자산을 갖고 출발했지만도 1000만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자기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 50%를 획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먼저 접근하고 먼저 그 사람하고 다가서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밥 한 그릇 해봤자 뭐 두 사람 가면 뭐 많아요. 소주 한 잔 먹으면 한 5만 하면 안 됩니까? 그 여러분들 투자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토익 그 점수 따려고 학원에 갖다 주는 돈만 해도 얼마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처음에 그 투자를 조금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예. 그러면은 그 뭐 돈이 뭐 그 5만 원, 10만 원 그게 돈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달려 있다. 우리가 뭐 인간관계 뭐 또 자기개발도서 뭐 좋은 강연 특강 많지만도 지금 당장 여러분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으면은 그걸 꾸준하게 실천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또 각자 개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데 그걸 자꾸 남들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어차피 재벌집 뭐 아들하고 지금 비교할 수 없잖아요. 뭐 누구는 아버지 잘 타고나 좋겠다 백날이 야야 뭐 합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럼 내 나름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시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이제 뭐 준비를 제가 이제 취업적으로 사실 준비를 좀 해왔는데 지금 뭐 조금은 그게 성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두서없이 이리저리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은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3박자를 다 갖추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참 그 삶의 그 현장에 계신 대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냉혹한 현실일 수 있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그 어드바이스를 분명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본질이 뭔지, 그 앞서 여러 가지 그 베스트셀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정말 그 부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계발서는 한 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한 것만이고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실천. 오늘 저녁 식사하는 장소 자주 오시는 분을 인정하는 그 식당 이름이 가보자입니다. 가보자. 그러니까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오붓하고 좋지만은 이름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보자. 실천했더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다 가보자 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냥 생각만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선배 친구가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많은 그 귀한 조언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박자로 또 이 모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보다 훨씬 더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플러스에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7시쯤 식사 장소로 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저희들 일방적인 그냥 특강이 아니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소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오늘 모시게 되는 그 부장님과 구체적으로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시는 분들의 연락처와 소개를 제가 카페에 올려놓는 이유가 그냥 좋은 얘기 한번 들었네 이게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그 인연을 얼마나 잘 가치를 이렇게 키워나가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몫인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좋고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편안하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와서 그냥 녹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창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물론 시야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인사 분야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학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보다는 해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거나 그리고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는 계속 우리 학생들이 너무 너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금 멀리 인생을 좀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봐야 하는데, 너무 지금 당장 주위의 친구들이 당장 취업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내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강성만 인사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실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며나가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인생관이 비속어로 하면은 이제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예, 창피하게 그게 이제 남들이 아니고 제 자신한테 창피하게 살지 말자.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욕도 많이 먹고 좀 그랬는데,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실의 벽이 높고 힘들더라도 이제 좀 포기하지 않고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회사 이제 인사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정책, 제도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 어떤 이제 그 기득권, 기성 그 층들하고 좀 마찰이 있더라도 제 소신대로 그걸 한번 해보고 싶고, 지금 제 의지가 꺾이지 이제 않게 계속 저한테 이제 주문을 좀 외우고 있죠. 예, 힘드니까. 예,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예. 그 인사 업무 하신다고요? 지원하시려고? 네, 나중에 처음에 원래 바로 인사 이런 거 생각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많은 기업들도 해보고 저도 이제 뭐 인사 담당자분이 하시는 분들 많이 찾으러 다녔었거든요. 뭐 대기업에도 가보고 좀 거기 이런 데서 많이 인사팀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뵀었는데 너무 생각을 편협하게 인사라고만 해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아까 전에 강성만 인사부장님께서도 하셨던 것처럼 조금 다양한 분야를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올라가면 또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좀 넓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나도 앞으로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와중에 강성만 인사부장님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걸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해도 직무는 자기 자신한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디 들어가서도 저도 제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 업무라는 게 회사에 이제 많은 이제 직무들인데 대부분의 직무들은 자기만 잘하면 되죠. 예, 자기만 잘하면 되고 내 위주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 업무는 이제 직원들 위주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제 결정이나 어떤 그 이제 업무의 방식 그리고 업무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업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어깨에 짊어진 그 중압감이 생각보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인사 업무가 끝발이 있다 하는데 사실 그런 끝발은 거의 없고 책임감이 이제 좀 크죠. 나의 어떤 이제 결정, 나의 어떤 이제 선택이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또 사실 그런 것을 많이 봐왔어요. 뭐 저 뒤에 건순용 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도 뭐 임시직으로 들어왔다가 또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이제 뭐 이제 여학생인데도 이제 뭐 여사원인데도 지금 과장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래 되니까 그 동생도 이제 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좀 무리하게 이제 주위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또 결과는 또 그렇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인사 업무를 하실 때 혹시나 면접을 왜 지원했느냐 하면은 좀 멋있게 그렇게 대답하면 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다른 분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군대 소수학부 4학년생 김우진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이제 업무의 본질을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뭐 새로운 직무를 맡으셨다거나 아니면 뭐 부서를 옮기게 됐을 때 그런 업무의 본질을 파악하실 때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주변에 많이 물어보는 편이신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이제 자신의 적성하고 맞춰서 가는 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제가 기업에서 제 적성이 원래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네, 첫 번째 질문 그 부분은 어떤 업무의 이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미션이라는 게 있죠. 어떤 직무의 미션이 있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잘 이야기를 못해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한 번씩 자기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요.
모르지는 않지만 구체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업무의 본질이라고 본질은 나의 미션이 뭘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인사 업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인사 업무는 단순히 급여를 계산하고 뭐 사람들을 이제 그때는 이제 위에서 뽑는 대로 이제 그 서류 정리만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 그러면 이제 사람 뽑는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위에 이제 CEO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미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그 자리가 분명히 필요로 한 자리일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회사의 가치를 창출해야 될까 이 자리에서 그거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나오고 또 그 부분을 직원들하고 많지는 않지만도 상의는 아니지만 조금 의견을 나누긴 나눴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봤을 때는 어떠냐. 그래서 조금 무리하다 아니면 뭐 좋다 뭐 이런 반응이 오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직무에 대해서 어떤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웬만한 어떤 기업 가면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있죠. CDP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기업에만 가면은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갖춰야 될 보유 역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기가 이제 찾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뭐 인사이동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피동적인 자세를 저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이나 내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경력 개발에 욕심이 있다. 그걸 부서장이나 아니면 인사 쪽에 상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수직적인 그런 어떤 뭐 의사결정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에 자꾸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을 그 사람한테 바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난 정말 그 일이 하고 싶고 저 일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은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 다음에 가서 상의를 하는 거죠. 부서장하고 아니면 인사 쪽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원하는 쪽으로 옮겨주는 게 요즘 대부분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마음대로 이제 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자기가 이제 상의를 해라. 일단 부서장이나 인사 쪽에 상의를 하면은 이제 질문하신 분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줘요. 어떤 방법을 제시할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래 결국 아무리 운에 젖도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신경을 안 써요 회사에서는. 인사에서 수백 명 직원이 있는데 신경을 다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메뉴 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여직원을 뽑으실 때 직장생활 나가냐고 좀 이렇게 물어보면 하셨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우선 제가 자아실현하고 싶고 가치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고 싶다라고 대답드릴 것 같은데요. 근데 미리 취업한 선배들 보면 이전에 뭐 하고 싶고 자기 어떤 일 하고 싶다고 해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가면 7시 출근에 막 11시 퇴근한다고 하고 막 되게 자아실현만 굉장히 물어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지금 하는 일도 전부 제가 원하는 방향 같은지 비전은 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데 평생 못 남게 될 그 직장이 만약 갭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그런 갭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아마 지금 이제 신입 사원들이 대부분 느끼는 고민이죠. 고민이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제 기대치죠. 기대치하고 사실 그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은 이제 요즘 TV를 봐가지고 TV에 보면 이제 막 신입사원 들어가자마자 막 사장 모시고 PT하고 막 하는 거 있죠. 예, 양복 쫙 입고. 근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뭐 최소 한 10년 정도 그 업무를 이제 해야지 혼자 이제 뭐 일을 이제 좀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이제 잘 버티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직무마다 차이가 있고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회사에 가면 어느 회사는 반 이상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또 눈치 보고 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원이 안 갔는데 이제 못 간다. 뭐 팀장이 안 갔는데 못 간다. 뭐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화씨는 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하나의 복이에요. 그 직장에서 이제 부하 사원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상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직장을 잘못 만나고 이제 상사를 잘못 만나는 경우가 가장 그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어떤 1년 내 퇴사자들 한 반 이상이 거기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절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라 하는 것은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 하루 8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느냐 그러면은 뭐 짧은 시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고 절과 이제 사람의 문제는 본인이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남들 거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기가 거의 괴로워서 못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좋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 그런데 가보면 똑같거든.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의 장점들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체면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 회사가 좋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좋게 보이는 거고 회사 나쁘다고 계속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회사가 꼴도 보기 싫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하고의 갈등 문제는 아마 상사하고 이제 그래 생기는데 보통 뭐 아까 이제 에피소드 이제 사례로 이야기했지만도 대부분 그렇게 이제 그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해요. 남자들은 소주 한잔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사원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직원들이 여사원이 6명이 있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어요. 네, 진짜 힘들어요. 그 친구들은 소주도 잘 안 먹고 뭐 이야기해도 뭐 자기 개인 볼 일 있다고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부분들을 가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은 또 상사가 자기가 또 무의식적으로 했는 또 그게 있어요. 서로 이제 오해에서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해를 이제 못 풀어주니까 그게 이제 불신으로 가고 이제 점점 그게 높아지니까 이제 뭐 꼴도 보기 싫고 그러면 회사에 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싫어하는 거지. 아까 이제 그런 케이스는. 그런데 이제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게 있으면은 딱 적신호가 울리면은 메일 같은 거 쓰면 돼요. 오늘 저녁에 괜찮으면 뭐 제가 저녁 한 그릇 사겠어. 아끼겠잖아요. 밥은 뭐 2만원, 뭐 소주는 5만원. 예. 그러면 가면 또 상사가 돈 다 내줍니다. 문자만 보내면 돼, 문자만. 문자 보내면은 가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서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좀 뭐 어떤 부분이 이야기 좀 해달라 하면은 대부분 이야기 해주고 또 이제 거기에서 서로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풀려요. 그래서 뭐 끝나고 뭐 오늘 뭐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제 뭐 자주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조직에서는 밑에서 하는 위에서 하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접근해보고 그러면은 솔직히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이 훨씬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그런 어떤 서로 불신을 이제 그 오해를 안 풀고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불신의 장벽이 점점 그 두터워지고 높아져 가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해결을 사실 못 합니다. 높아지면 해결 못 하고 그때 가서는 이제 보통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되죠. 그 떠나기 전에 와서 인사팀에 와서 부서를 좀 바꿔달라. 근데 그것도 이제 바꾸는 게 그렇게 쉽게 못 바꾸거든. 그래서 좀 작을 때, 좀 오해가 생겼을 때 아니면 서로 약간 어색한 관계가 됐을 때 먼저 내가 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게 이제 그 팀장하고 잘 안 되면 그때 바로 인사팀에 가면 방법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버리면은 그 서로 방법을 찾기 어렵고 그래서 직원들이 퇴사원 들고 이제 왔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예. 이거 미리 알았으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가 있었는데, 예. 그래 퇴사원 쓰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 내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저녁에 송별 회식 잡혔습니다 하거든. 그럼 뭐 오해합니까? 송별 회식 잡혔는데 거기 가서 아유 회사 다시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래 못하니까 그냥 뭐 퇴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장을 이제 못 구해가지고 계속 이제 한 뭐 1,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느냐 이런 친구들이 뭐 몇 명 봤어요. 참 뭐 안타깝더라고. 그때만 조금 잘 버텼으면은 잘 또 자기가 이제 좀 방법을 찾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예,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생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나가보자 내일까지 느낌도 좋고 안녕하십니까 윤정입니다. 우선 그 법시 나중에 자리해 주셨는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앞선 그 질문자랑 같은 맥락인데 제 친구 중에 취업에 너무 많아서 얼굴 안 가리고 취업한 친구도 있는 반면 자기 적성에 맞춰서 입사한 친구도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취업 국적이 한 1년 차 정도 되면 다들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 과장님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있거나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 그런 예전에 이제 사표를 3번 써봤거든요. 그 엮고 다녔어요. 93년도에 그때 이제 입사한 지 이제 얼마 이제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기업 공개 업무를 이제 하는데 그때 일이 좀 힘들었어요. 그때는 KTX도 없을 때고 그 이제 영천에서 여의도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매일 아침 6시 대구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다가 10시 반 영천에 떨어지는 기차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회사 들어가고 이제 2시까지 이제 서류 준비해갖고 또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또 서울 여의도 가서 이제 서류 주고 그 일을 한 2달 정도 했죠.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기업 공개하는 게 회사에 한 번 있는 일이고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보람을 갖고 했는데 그 위에 이제 부서장이 한 사람인데 이 성격이 굉장히 개팍한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에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지금 뭐 퇴사하신 지 오래됐는데 하얀 개팍합니다. 뭐 성질이 하여간 뭐 여사원들 결제 받으러 오면 뭐 1시간씩 우는 건 기본이고 하여간 뭐 성질이 뭐 좋은 말로 개팍한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뭐 더 있습니다만. 그래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지시를 이제 저한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대로 이제 했는데 이게 그 가서 서류가 잘못됐다 이거지 이제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서류 잘못됐다 하니까 이제 자기가 지시를 해놓고 자기가 지시한 적이 없고 네가 왜 마음대로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 뭐 그렇게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언제 그 제 마음대로 한 게 언제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니까 계속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좀 기분이 나빠가 그냥 이제 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양반의 성격이 이제 불같거든요.
그 이제 회사에서 거의 이제 그때 회장님 빼고 거의 왕 같은 존재예요. 격리 업무하면 돈줄 다 지고 있으니까. 그래 자기한테 이제 따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따지니까 이게 성질이 굉장히 났어요. 그래 옆에 있는 이거 유리컵을 들고 이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 앉아있는데 옆에서 뭐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앉아가지고 한 5분 고민을 했죠. 데리고 이제 영천에 가면 다리 있거든요. 데리고 다리 밑에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한 5분 고민하다가 뭐 집에 가갖고 한 3일 제꼈습니다. 3일 제끼고 퇴사하겠다고 뭐 그 사무실 찾아갔더니 뭐 자기도 잘못했고 뭐 장사는 나이 40 넘어가야 해야 된다고 막 이제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뭐 하여간 그때 이제 안 좋은 게 있었는데 하여간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는 별로 또 타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막 그렇게 이제 성격이 개팍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뭐 별 이야기 아마 그때가 가장 그 제가 그때 사표를 3번 써봤고 그 이후로는 뭐 일은 이제 좀 뭐 늦게까지 하고 했지만도 일은 재밌게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별 적은 아니고 그냥 뭐 그때 생각은 뭐냐 니보다는 내가 오래 다닌다. 그 양반 그때 뭐 나이가 40 뭐 한 너댓 됐으니까 제가 그때 뭐 한 30 뭐 이래 됐으니까 뭐 정년 해봤자 10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10년 되면 나갈 거고 저는 계속 회사 다닐 거니까 그 생각을 했죠. 왜 됐습니까? 숨은 에피소드까지. 그럼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하니까 소주 한잔 안 해도 소주 한 병 마시고 마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뭐 조금 남은 시간이 있는데 궁금하신 건 아닌데 소감이라도 나와서 이거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멘트 드리면 오늘 부장님께서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절대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밑에 팀원들 8명 있는데 저는 그래도 저 술은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말은 항상 제가 위에 팀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소주 한잔 사주세요.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 그릇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제 밑에 팀원들 보면 그 중에서 뭐 한 명 정도 빼놓고 거의 먼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다가오면 또 말씀하신 대로 50도 따르거든요. 오늘 한번 먼저 다가오시라는 근데 제 이름만 불러주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대학교 노동작가의 재학 중인 손주입니다. 우선 말씀 굉장히 잘 들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질문할 거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현재 경대학교 학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을 해본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기치 않게 제가 생각하는 다행이랑 윗사람들이 생각하는 다행이랑 일치하지 않아서 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수능을 하게 되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되버리지만 제가 제 의사를 관철시키려면은 그분들이랑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그 강조하셨던 부분이 남들이 생각하는 틀에 보지 말고 자신의 그 주체적인 행복을 찾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에만 너무 매몰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항상 집을 사고 노후를 대비하고 뭔가 항상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저당살핀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행복 외에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찾았고 그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는 게 다행입니다. 너무 심오한 질문을 하셨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런 적이 많고 회사에서 보면은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특히 제가 하는 이 업무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갈등하게 더 생기고 저는 제가 맞다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체 이제 뭐 부회장 뭐 사장님 이제 임원 회의를 하는데 2008년도로 기억해요. 12월 달 이제 승진 심사위원회를 여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은 이제 뭐 이제 높으신 부회장님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 이제 여사원이 이제 진급 케이스예요. 여사원 진급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제 보기 싫으니까 그 여사원을 이제 진급을 못 시켜주겠다. 그래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하고 이제 이제 뭐 부회장 같으면 이제 굉장히 높죠. 30분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의 인자를 찾아내서 미리 없애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제 인자를 없애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만약 갈등이 생기면은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이제 좀 물러서든가 상사를 설득시키면 좋은데 설득이 안 된 상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긴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거의 한 뭐 1% 확률도 안 되고 대부분 99%가 지게 돼 있죠. 이 게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예방 조치를 하시든가 예방 조치가 안 되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다음을 기약하고 일보 후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직에서는 못 이기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그 자리 가서는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 업무를 하면서도 이제 뭐 이제 특진이나 이제 뭐 경력 개발 여사원 진급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때 이제 위에 팀장이 있을 때는 그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끊어버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못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당신이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내가 그걸로 갈 테니까 내가 갔을 때 내가 그때 하겠다. 그때까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가장 이제 안 좋은 것은 가면서 내가 닮아간다는 거. 내가 이제 싫어하고 내가 그 사람 이제 욕한 사람을 내가 올라가면서 닮아가는 게 저는 가장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했던 내 신념이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위에 자리로 가더라도 그 신념을 계속 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주문을 제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부딪히지 마십시오. 부딪히면은 99%가 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뭐 어떤 질문이었죠? 예? 이게 이제 경제적이라고 했죠.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해요. 술 좋아하고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해가
도저히 경제적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논리를 이제 개발했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집 사고 이걸 이제 차를 뭘로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걸 내 스스로 계속 세뇌를 시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뭐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어떤 그 길에서 이제 저쪽을 쳐다보니까 저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좀 안 됐다는 사실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서울 쪽에 지원 많이 하죠. 우리 그 영천에 이제 신입사원 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입사원 연봉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올해인가 한 3,8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서울에 이제 대기업 가면은 보통 이제 연봉이 비슷합니다. 한 4,000 정도 되고 뭐 많으면 4,200 되는데, 최소 이제 그 서울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1.5배 정도는 많이 받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 가면은 그 보기 좋아 그렇지, 그 뭐 계절마다 양복해야죠, 구두 신어야죠, 또 구두 닦아야죠, 와이셔츠 몇 벌씩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저 물가 수준이 너무 높잖아요. 뭐 집 뭐 하려고 해도 요즘 뭐 저 천안에서 출퇴근하던데 2시간씩 왔다 갔다. 그리고 우리는 여사원들 되면 한 5년차 되면 차를 그 소나타급으로 딱 뽑아 다닙니다. 그만큼 이제 뭐 물가도 사고, 그리고 이제 양복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 작업복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 돈 이제 모으고, 그럼 굳이 그 저 뭐 서울 대기업 다니면서 그 지하철 틈에 낑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과연 재밌을런지, 아니면은 그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소나타 끌고 다니면서, 우리 요즘 직원들 골프 치러 다니거든요. 뭐 스크린 다니지만, 그게 뭐 자기가 만족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그쪽 산으로 갔을 때는 계속 나는 그 사람들이 가는 만큼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산을 찾아보자. 제 스스로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산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걸 자꾸 이제 세뇌를 시키니까 이제는 뭐 부럽지도 않고 제 사는 게 재밌습니다. 지금 뭐 질문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정치화공학과 사님 최현민 학생입니다. 저도 그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사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참고로 밖에서 조금 더 젊었을 때 장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장사를 했었는데 남들은 망했다고 들어가는데 저는 잠시 쉬고 있고요. 제 꿈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나중에 이사부장님처럼 임원을 거쳐 나중에 전체 CEO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CEO가 되기까지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CEO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과 이제 또 CEO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점에 그런 되게 힘들 텐데. 하긴 여러분들 때는 이제 그런 꿈을 가져도 될 겁니다. 요즘 이제 인사제도도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제 형평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인사제도도 바뀌죠. 능력에 따라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CEO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이죠. CEO는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럼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이제 이제 정주행 회장처럼 이제 독단적으로 막 그런 시대는 제가 봤을 땐 지나갔고,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CEO가 어떤 판단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CEO로서의 가장 큰 능력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조직
그 최정점에 올라가면은 혼자 일을 못해요. 결국은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그 우리 노하우라는 말 많이 썼죠. 노하우, 그죠? 노하우란 말을 요즘도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산업화 시대에서는 노하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노웨어로 바뀌었죠. 이제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걸 들고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거는 예전 말이다. 그러면은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조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 바뀌어 있죠. 노와이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유지하는 세대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세대거든요. 근데 기존에 하던 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왜 해야 되느냐. 그거부터 이제 찾아보면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여러분들의 미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그 답이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이제 할 때 왜 해야 될까?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지시를 하잖아요. 상사가 지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사의 어떤 눈높이, 상사의 머릿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 상사가 왜 일을 이렇게 시켰을까? 그래서 일을 받을 때는 급하다고 해가지고 일만 그 사람이 그 입으로 뱉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왜 이걸 시켰을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100짜리 일을 주면은 150, 200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뱉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잘해야 100을 죠. 잘해야 100. 그렇기 때문에 왜 할까? 왜? 그걸 이제 생각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 CEO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때 되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 생각도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분을 소개해서 오늘 모시게 한 우리 권순용 서포트를 이렇게 말씀 듣고 이야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처음에 권수만 부장님께서는 진짜 저희 회사가 뭐 수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이요. 직원도 해외까지 한 4천여 개 정도 매출도 거의 뭐 해외까지 하는 2조 원 이상까지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회사의 신입 사원은 저 같은 주인급이 수백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진짜 내가 멘토나 기똥차게 잘 골랐구나. 입사하면서 지금 제가 하시는 근무하는 거 모든 것을 저한테 90% 이상 90% 영향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사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이라고 생각했었고 이 부분에 아마 여러분들 보여줬을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더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너나 직장생활을 내일 되면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데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그래요. 저도 제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거든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데 그 돈 모으는 거는 비슷해요. 오히려 제가 좀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사실 조금 안 갖춰졌다 보니 여기서 주는 월급에는 그 직원의 만족도가 상당히 사실 좋은 거고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부장님께서 뭐 2년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자기 행복에 대한 만족도도 말씀하셨고 자기 어떤 시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진짜 오늘 말씀 그냥 흘리지 말고 집에 가서 바꿔 부장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다르게 어떤 질문사항, 의문사항 있으면 메일 보내고 분명히 제가 아는 부장님 분명히 밖에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장님 놀랐어요. 공채 보면 서류가 몇 천장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 읽으시는 직접 그래도 판단을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오늘 인연이 그 끝이지 않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다고 했죠. 언덕학자의 기대를 붙였느냐. 그래서 그냥 손바닥 비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보다 앞선 선배에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인생의 선배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저도 다시 한번 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대세림을 할 수 있는 저 자신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하고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스포츠즈라고 부릅니다. 우리 윤자진 스포츠 천단장님으로 도와주고 있고 저 뒤에 제 친구인 김우리언 학생들을 이렇게 자주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창현이가 대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우리 이쪽에서 같이 한번 기념 촬영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우리 모신 분께는 연말에 한번 이렇게 사진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념 촬영하고 식당은 우리 김우련 스쿨 따라서 외창고에서 도보로 한 5분 조금 더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